네, 안녕하십니까. 닥신TV 신재욱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혈압이 높을 때 꼭 혈압약을 먹어야 되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면서 혈압약 말고 다른 방법 없어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있습니다. 고혈압에 비약물적인 치료 방법이 있고 이 비약물적인 치료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이 아닌 방법으로 혈압을 낮추는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을 사실 모든 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고혈압 전 단계인 분들 혹은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 사실 환자분들도 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하게 어떤 항목이 있고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고 이게 모든 단계에서 왜 중요한지를 설명드릴 거고 이거의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자, 시작할게요. 전 세계 의사들이 다 모여갖고 다 같이 컨센서스 합의를 이룹니다. 그래서 고혈압 진료 지침, 마치 우리가 백종원 같은 사람이 부대찌개를 어떻게 끓이는 게 좋은지 레시피를 만들듯이 거대 연구기관들과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이 다 연구를 해서 어떤 가이드라인, 진료 지침이라는 걸 만들고요. 요런 진료 지침을 만들어 놓으면 저 같은 이제 돌팔이 의사들이 이런 거 보고서는 이제 따라서 진료를 하는 겁니다. 명의는 자기 맘대로 진료하는 사람이 명의가 아니고요. 이런 진료 지침을 그대로 따라서 진료하는 사람이 사실은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 그렇지만 훌륭한 의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자료는 의사들의 세계에서는 마치 교회로 치면 성경책 같은 자료입니다. 현대 과학에서 팩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best proven이 뭐죠? 최고로, 그냥 프로븐이 아니고 best proven, 최고로 입증된 non-pharmacological intervention, 비약물적인 치료 방법으로서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예방 효과도 있고 치료 효과도 있고 트리트먼트만 있지 않습니다. 프리벤션도 있어요. 고혈압 전 단계에 예방 효과도 있다는 게 특징이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같이 보실게요. 자,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weight loss는 뭐냐면 체중 감량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for every 1kg reduction, 매 1kg 감량할 때마다 혈압이 1씩 떨어진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고혈압인 사람이 체중을 한 5kg 정도 감량하면 혈압이 5 정도 떨어집니다. 정상 체중인 사람도 체중을 좀 감량시키면 혈압이 한 2 정도 떨어집니다. 젊은 분들, 사실 고혈압이 별로 있을 만한 분이 아닌데도 젊은데 체중 많은 분들 중에 혈압 좀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 체중 때문에 생기는 고혈압인데요. 사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자연적인, 당연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이렇게 비대해지면 심장이 피를 짜서 말초혈관, 손끝까지 피를 보내야 될 텐데 몸이 크니까 몸에 저항도 많을 거고 그 끝에까지 피를 보내기가 되게 힘들겠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심장이 더 세게 짜야겠죠. 피를 끝까지 보내야 되니까. 이런 분들은 체중을 감량시키면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대시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굉장히 건강한 식품을 먹는 건데 사실 이게 쉽진 않은데 설명드릴게요. 프루트, 과일, 베지터블, 야채, 그 다음에 홀그레인, 견과류 이런 거 먹고 로우 팻, 저지방 같은 거 먹는 게 좀 중요하고요. Reduce content of saturated and trans fat. 이게 뭐냐면 세츄레이션 된 거나 트랜스 지방 이런 것들은 분자 모형이 이렇게 차곡차곡 지방 모형이 쌓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잘 빠져나가지 않고 끓는 점도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안정적인 물질이라서 몸에서 잘 안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 이런 거 덜 먹는 게 좋습니다. 보통 간단히 얘기해서 야채 많이 먹고 과일 많이 먹고 식물성 음식 많이 먹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시 다이어트라는 거고요. 하면은 혈압이 무섭게 떨어집니다. 10일까지 떨어져요. 자, 이거 정말이에요?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이거 정말입니다. 이거는 의료계에서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Reduce Intake of Dietary Sodium인데 저염식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주제죠. 하루에 1500mg으로 먹으면 좋다고 하고요. At least 1000mg의 리덕션만 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500mg으로 먹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보통 4500 정도 먹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정상적인 권장량보다 훨씬 많이 먹고 있습니다. 왜냐면 김치 같은 것도 좀 짜죠. 그러면 젓갈 같은 것도 있죠. 그런데다 육개장이나 라면 이런 거 먹으면 다 소듐, 나트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소금기를 먹으면 우리 몸이 물을 흡수해서 몸에 자꾸 쟁여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류량이 많아져서 혈압이 좀 높아지는 역할이 있고 실제로 혈압약 중에서도 이 소듐을 좀 빼는 역할을 하는 계통의 혈압약들도 있습니다. 저염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소금을 많이 먹는 이벤트들이 라면 국물 음식, 육개장 같은 거 밥 말아서 먹는 상황, 이런 것들이 소금 섭취를 많이 하는 상황이고 과자 같은 거에도 소금이 매우 많습니다. 저도 아주 좋아하는 것들이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전날 밤에 이렇게 짠 것들 많이 먹은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혈압 재보면 당장도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Enhanced Intake of Dietary Potassium인데 포타슘 섭취를 늘려주라는 겁니다. 3500에서 5000mg
mg per day. 별로 양이 와닿진 않을 텐데요. 이게 포타슘을 늘리라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 헬시 다이어트, 대시 다이어트랑 비슷한 건데요. 야채 많이 먹으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바나나, 시금치, 야채 이런 데에 포타슘이 많고요. 그러니까 건강한 음식들, 야채, 과일 많이 먹으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이 포타슘이 우리 몸속에서 약간 소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소금을 배출하는 데 좀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 포타슘 섭취하는 게 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역시 효과는 한 4 정도 떨어뜨린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피지컬 액티비티입니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써있는데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냥 주 3회 정도 심장이 뛸 정도의 운동, 땀이 날 정도의 운동, 하루에 20분 이상 주 3회 정도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면 혈압이 대략 한 5 정도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 moderation in alcohol intake. 이게 굉장히 좀 독특한 건데요. 우리가 보통 술, 담배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담배는 백해 무익한데 적당한 양의 음주는 심혈관계 계통으로 볼 때는 약간의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건강식이라고 막 이제부터 술 먹어야겠다 이러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moderation alcohol intake, 그러니까 적당량의 음주. 남자의 경우 하루 2잔이네, 여자의 경우는 하루 1잔이네입니다. 그 술에 적합한 잔으로 2잔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소주를 치면 소주 2잔, 맥주를 치면 맥주잔으로 맥주 2잔. 그렇게 할 경우 혈압이 4 정도 떨어집니다. 맥주 먹으면 혈압 높아지지 않아요? 먹는 순간은 높아지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이제 평균적인 효과로 그 이후에 혈압이 낮아져서 4 정도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웨이트 로스, 체중 감량, 헬스 다이어트, 건강한 음식 섭취, 야채, 견과류, 과일입니다. 그 다음에 리듀스 소듐 인테이크, 저염식, 포타슘 섭취 늘리는 거, 역시 야채 많이 먹는 거, 피지컬 액티비티, 주 3회 이상 20분 이상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적당량, 소량의 음주.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논 파마콜로지컬 인터벤션 있잖아요. 클래스 등급을 보세요. 레벨 오브 에비던스 다 A등급 받았죠. 레코멘데이션 등급 1등급이면 무조건 이득이 많은 거, 득이 무조건 많은 거, 실보다 완벽하죠. 그러니까 체중 빼는 것도 지금 그렇고, 대시 다이어트, 건강한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 소듐 섭취 감소하는 거, 저염식도 그렇고요. 제가 설명드린 거, 포타슘 섭취 늘리는 것도 레벨 오브 에비던스 A등급이고요. 운동하는 것도 레벨 오브 에비던스 A등급, 추천등급 1등급. 적당한 양의 소량의 음주, 이것도 다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이제 이 영상 보시면 여러분이 볼 때, 야, 이거 진짜 대박 좋은데? 야, 이거 짱이잖아. 이거 진짜 이거 짱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정말 명의라면 이런 거 많이 추천해야 될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사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가 가끔 환자분들한테 저염식하고 체중 감량하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 중에 그게 힘들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런 분들 계시면 책상을 탁 치면서 맞아요. 진짜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려요. 왜? 저도 말씀은 드리는데 거의 뻐꾸기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거 말씀드려봐야 환자분 실천 못합니다. 체중 감량 쉽나요? 저염식 되게 어렵죠. 운동 안 하던 사람 운동하기 어렵죠. 야채 안 먹던 사람이 야채 과연 먹을까요? 자, 이거 시작했다고 칩시다. 이거 한두 달에서 되는 거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평생 계속 해야 되는데 과연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서 이거를 실제로 실천을 하는 사람 거의 본 적이 없고요. 거의 기대하기 어려워요. 자, 그래서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런 거 관련된 학회들을 좀 다니면서 경주에서 무슨 내과 학회 하는 거 한번 제가 갔던 적이 있는데, 저는 사실 학회 다니는 걸 좀 은근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가서 이제 유명하신 교수님들 무슨 말씀 하시나, 그러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저 같은 이제 돌팔이도 그런 데 가서 유명한 교수님들이 무슨 말씀 하시나 이제 귀뜸하러 가는데, 아산병원 심장내과 교수님 중에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말씀 안 드릴게요.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왜 도대체 사람들이 논 파마콜로지컬 인터벤션, 이 비약물적인 치료 방법을 왜 이렇게 이걸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약을 먹지. 이거 어차피 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그냥 약 먹으면 뚝뚝 떨어지는데 이거 어차피 실천하지도 못하는 거 왜 하냐. 나는 그냥 짠 거 차라리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나 운동도 난 별로 안 좋아하니까 운동도 그렇게 잘 모르겠고, 그냥 내 인생 즐겁게 사는 것도 중요하니까 난 그냥 내 즐겁게 인생 살면서, 물론 이제 그렇다고 운동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뭐 중요는 한데 어차피 현실적으로 실천이 안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편히 그냥 약 먹으면 혈압 뚝뚝 떨어지는데 그 약 왜 안 먹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이 정말 뭐 텔레비에 나오는 유명한 명의 그런 교수님들이 오히려 이런 비약물적인 치료 방법을 막 엄청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그냥 약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사실 혈압약 한두 알 먹는다고 거의 부작용 없고요. 혈압이 있는 분들한테 이런 혈압약을 먹는 건 어떻게 보면 생명 연장 약물입니다. 그리고 근거도 있고 리스크보다 베네핏이 많은 상황에서 추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약을 드시는 게 무조건 이점이 있습니다. 괜히 이런 비약물적인 치료 방법을 하면서 높은 혈압에 노출되고, 그래서 치료 시기를 늦추는 게 오히려 타겟 오간 데미지만 입어서
득은 없고 실만 늘어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비약물적인 치료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데 거의 실천이 어렵기 때문에 약을 드시라고 의사가 권하는 분은 그냥 드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드시고, 여러분이 다니는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거를 지금까지 설명드리지 않은 이유는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실천하는 사람 거의 없기 때문에 말씀드려봐야 거의 벽에다 대고 말하는 기분이 들기는 합니다. 저는 아주 꿋꿋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긴 한데 거의 실천하시는 분을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체중 좀 빼는 방법이 있죠. 그건 제가 또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의미 있고 도움 되었다면 많은 분들한테 공유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